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6년 12월 11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경마는 편성 자체가 터지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혼전 편성이고 또 크게 대박 배당이 터질 경주도 한두 개 레이스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배당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중배당과 중고배당의 배팅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강민도 개인적으로 일요경마에선 좀 배팅을 심하게 해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팅하시는 경마팬 여러분들도 저배당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과감한 배팅 전략을 세워주시면은 일요경마는 상당히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혼전 경주, 고배당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7경주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오늘 1700m 경주 거리에서 딱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공략합니다. 좀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 뒤로 돌리든지 받치든지 하고요. 복세복 막건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갑니다. 7경주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9경주 1군 레이스가 역시 또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좀 안되는 인기마, 거리가 맞지 않은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편성. 그래서 9경주도 고배당 충마를 놓고 공략합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승부를 강하게 들어가야죠. 1400경주 거리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갑니다. 역시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게이트의 유불리함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초반 전개 상황의 변수 분명히 있거든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불안한 인기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 이번에는 무조건 왔다고 보는데 인기도에서는 한 5, 6위권 이상, 한 7, 8위권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당 충마를 놓고 마지막 경주 역시 시원하게 고배당 압축마권 공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7경주, 9경주, 10경주를 오늘 일요경마 UCC 방송의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2월 11일 일요일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2세마 경주예요. 총 출전이 2전 2내인 10마 경주. 1착 상금이 3,360만 원입니다. 일반마 글로벌 드림이 주행심사 내용은 좋았어요. 이 선행마 외곽에서 바짝 붙여놓고 한 발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그냥 시종 여유가 많았습니다. 결승은 통과할 때까지 여유가 많아서 실전 즉시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는 합니다. 다만 모래를 맞아보지 않았어요. 주행심사 때 선행마 외곽을 바짝 들어갔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았다는 부분이 변수가 됩니다. 6번마 웰빙 조이가 이게 혈통적 잠재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살펴봤는데 발주가 좀 느려요. 발주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데뷔전 내용만 놓고 봐서는 당장 실전 막건으로 가져가기가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인기마로 공략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3번마 속봉주라는 마필이 10월 28일 주행심사 때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모래를 맞아보지 않았던, 모래 검증이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강민이 꺾었는데 모래를 안 맞으려고 외곽에서 그냥 선행마 외곽에서 경합을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전부라고 봐야죠. 이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7번마 보은사랑이나 8번마 푸른 천하 뭐 실전처럼 추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주행심사 때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 9번마 초록마 이런 마필들이 외곽이지만은 선두권이 뭉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결국 이번 1경주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강민의 관심 마필은 4번마 스마트 드림입니다. 이 주행심사 때 보니까요, 이 외곽에서 이게 외곽 선입을 딱 붙었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뒤로 확 쳐져버려요. 모래 압력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승선 전방에서는 최외곽을 날라올 때 끝걸음 탄력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실전 경험을 마치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무조건 더 뛰는 말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마 스마트 드림 안 팔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10조 마방은 또 가고 안 가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예상에서 이 마필의 승부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10번마 광야 불기둥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때 발주가 좀 느렸고 껑충껑충 뛰는, 모래를 맞으니까 막 껑충껑충 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보였고 또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10번마 광야 불기둥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마필이고요. 그 외에도 또 몇몇 마필이 있는데 일단 고배당 관심 마필은 4번마 스마트 드림입니다. 4번마 스마트 드림을 고배당 관심 마필로,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는 2번마 글로벌 드림을 실전 마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2세마 경주 별정 시형 레이스입니다. 6번마 라이브 파워가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네요. 10월 8일 경주에서 이게 폭탄 배당 999 막고를 터뜨렸는데 그때 당시는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졌던 경주였죠. 그러면서 사실 어부지리성 입상이 강했던 경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게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었어도 강민이 인정을 하지 않고 꺾었는데요. 좀 서둘렀어요. 서둘러 보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3차까지 왔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3차에 버티기 최선을 했던 마필입니다. 경주 거리를 줄이지는 못하는 탄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번마 라이브 파워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글쎄요. 강민이 볼 때는 워낙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습니다. 2번마 어린 왕자가 단독 선행을 나섭니다. 보여준 액면은 지구력이 너무 부족하죠. 특히 직전 경주는 이 라이브 파워와 같이 뛰면서 스타트 좋았고 또 무난하게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번마 라이브 파워가 2번마 어린 왕자보다는 훨씬 인기마로 팔려요. 하지만 2번마 어린 왕자는 직전 경주 정말 상태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게 상태만 좋으면 1000m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9월 11일 경주에서 3차게 왔는데 내선을 파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결승선에서 대가리를 치다가 덜미가 잡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9월 11일 경주처럼만 뛰면 되는 거고 7월 31일 경주도 보면 그때 안쪽에서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가는데 마지막 경합에서 2차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낙마되는 마필 때문에 좀 진로도 좋지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번마 어린 왕자는 7월 31일, 9월 11일 날 보여줬던 내용이면 여기서 선행하고 버팁니다. 직전 경주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번마 어린 왕자가 인기마 중에는 좀 더 안정적인 충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어린 왕자, 2번 어린 왕자를 놓고 외곽의 9번마 베스트 캠프가 직전에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워낙 상대들이 강했어요. 압박을 받고 무너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선행마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번마 베스트 캠프, 9번마 베스트 캠프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어린 왕자, 2번 어린 왕자를 강하게 읽어주시고 후착은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2번마 어린 왕자, 2번마 어린 왕자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될 레이스입니다. 3경주 갑니다. 12월 11일 일요경마 3경주 국사마이권 1300m 별정 시형 경주
이번 경주는 일반 경주네요. 육군 일반 경주 1,120만원짜리 일작 상금이 뭐 똥말들이 출전한 레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능력 편차가 크지 않아요. 4번마 엘파트론, 또 5번마 풀게인, 6번마 알파칸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그리고 9번마 영웅건마도 4번, 5번, 6번, 9번 이렇게 네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거의 뭐 비슷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4번, 5번, 6번, 9번 이 네 마필 중에 인기마 이 중에서 축마를 좀 잡아야 되는 편성인데 4번마 엘파트로는 10월 16일 경주에서 이게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그냥 꺾었죠. 출전 공백도 있었고 또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꺾었는데 선도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끝걸음이 아예 죽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직전 경주는 좀 서둘러서 3위권까지 이렇게 전개를 끌어올렸다가 밀렸다가 다시 재추지를 했는데 끝걸음이 역시 살아있었고 마체가 크지 않은 앞말이라서 몸싸움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선행이네요. 4번마 엘파트론이 선행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상대 선행마가 없어요. 4번마 엘파트론 선행하고 선위권에서 과천정상 정도? 뭐 이렇게 선두권에 좀 붙어갈 수 있는 그림이네요. 4번마 엘파트론은 감량기수로 안전히 교체가 됐고 선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돕니다. 4번 엘파트론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인기마필 5번 풀게인, 6번 알파칸. 뭐 풀게인은 직전 경주 보니까 좀 내적으로 기대는 악벽. 그리고 10월 달에 거의 뭐 착차는 없었습니다. 오늘 뽕을 뽑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알파칸이 10월 15일 날 제가 이걸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죠. 11배, 11.9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이 마필의 단점 역시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상황의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9번마 영웅건마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려 깨졌는데 이건 내측 기대는 악벽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안쪽 펜스를 타고 기가 막힌 전개가 풀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충막감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4번마 엘파트론을 이게 인기마로 팔리더라도 비슷비슷하게 팔려요. 지금 편성을 보니까 1번마 모니스톰도 좀 팔릴 것 같고 4번 엘파트론을 놓고 공략합니다. 4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사실 이번 4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편성 자체가 너무나 좀 빡빡하게 흘러가는 편성. 무조건 배당이 나온다고 봐요. 승부전을 치르는 마필 3번마 라운킹덤, 그리고 8번마 클리어퍼스트, 9번마 비카삭스, 10번마 열퀸 이 네 마리가 승군전을 치르는데 이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5번마 킹플러키는 11월 5일 경주에서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너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걸 충마로 놓고 갔으면은 그냥 200배 배당 그냥 때려 먹는 건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지 못하는 그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강하게 추천드리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킹플러키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더 뛰는 마필입니다. 11월 5일 경주에서 모래를 안 맞는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고 10월 28일 주행심사 때도 보니까 이 모래를 안 맞으니까 굉장히 잘 뛰었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11월 5일날 실전 맞고 노렸어요. 5번마 킹플러키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부터 인기마로 팔릴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서 좀 덜 보고 싶은 마필이 7번마 굿모닝 퓨전은 직전 경주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어도 강민이 좀 결정타가 없는 마필이라서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23전을 뛴 마필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얼만큼 현상 유지가 되느냐 그 부분인데 직전에는 정말 뽕을 뽑은 그런 내용이에요.
구바마 비카삭스는 직전 경주에서 충마로 놓고 11.9배 주력 막건 때려 먹었습니다. 이 알파칸, 조금 전에 그 3경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알파칸의 비카삭스를 11.9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직전 경주 강하게 충마로 놓고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1번 게이트가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1번 게이트에서 코너를 꺾으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걸 충마로 놓고 갔는데 딱 그렇게 탄 거예요.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장악하고 나섰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 그리고 선행을 못해요. 초반 선행은 3번마 라운킹덤이 역시 모래 약벽이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여기서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3번마 라운킹덤, 그리고 8번마 클리어 퍼스트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22배짜리를 압축 막고를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이것도 선두력이 있죠. 선행 선입이 다 되지만은 선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비카삭스는 여기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 바로 팔려도 좀 세게 읽어주기 어렵겠다. 그래서 7번, 9번 이 두 마리 인기마 중에는 7번, 9번을 강민은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10번마 열퀸은 직전 경주 현장에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죠. 원래는 이찬호가 기승하려다가 현장에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의외로 이게 선행을 나서지 않고 붙들고 쫓아가니까 더 뛰더라고요. 10번마 열퀸은 승군전이라도 이거는 또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0번마 열퀸, 10번마 열퀸을 세게 보시고, 3번 라운킹덤, 10번 열퀸, 8번 클리어 퍼스트. 자, 이 세 마필을 세게 봅니다. 3번, 8번, 10번. 자,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리를 현장까지 고민해가면서 충마로 놓고 공략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8번, 10번 중에 충마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경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경주죠. 부산 교차 경주 1경주 봅니다. 부산 교차에서 1경주 국산모 5분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2번 스마트 마린이 지금 김명신 기수가 금요일까지 기승정지죠. 그러면서 이제 1호 교차 경주에서 타는데 28조 마방의 김명신 기수의 조합이다. 최근에 너무 입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2번 스마트 마린은 직전주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사실 이건 선행을 해야 되는 말이 아니고요.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써야 되는데 초반에 힘쓴 만큼 끝걸음이 덜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1200m 줄어든 경주거리면 고배당은 12번 스마트 마린 관심 두셔야 되겠고요. 2번만 원더풀 휴먼은 순군전인데 직전의 기록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해요. 상대들도 강하지 않았고. 4번만 불꽃놀이가 지금 다실바 기수가 안장에 올라왔는데요. 서승 기수가 기승정지죠, 이번 주가. 그래서 지난주에 8승을 했어요, 서승 기수가. 그래서 지금 다승 랭킹 1위가 됐습니다. 99승이죠, 지금 99승. 그런데 이번 주가 지금 기승정지라서 아마 유현민 기수가 금요 경마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유현민 기수가 아마 역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에. 어쨌거나 4번만 불꽃놀이는 직전에 서승 기수가 정말 잘 탄 겁니다. 잘 탔는데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했어요. 9번만 투투랩터가 직전 경주 저배당 한방 인정하고 적중했고, 또 10월 달에도 3.8배. 9월 23일날 데뷔전에서는 현장 의지가 좀 덜덜했기 때문에 제가 저걸 좀 인기마로 팔렸어도 삭제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너무나 약했다는 거. 10번마 거위의 꿈은 직전 경주 27.6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선입권이 무너지는 편성에서 강하게 노렸습니다. 역시 좀 뚝심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마 댄싱스타가요, 직전에 10 경주에 점핑 출전했어요. 그때 3세마 라이벌 배치였죠. 그 점핑 출전해서 페르디도 포모로이를 이겼습니다. 물론 페르도 포모로이가 오뚜고뚜기와 그 연대 상황 때문에 좀 내주고 쫓아가면서 끝걸음이 덜 나오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페르도 포모로이를 이기면서 뭐 삼복승식은 뭐 삼쌍승식은 와장창 터졌던 그런 경주인데요.
어쨌거나 11번 댄싱스타가 그동안 보여준 액면은 없었어요. 선행을 나서는 게 전부고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직전에는 포기하고 선입으로 추입으로 쫓아가니까 끝걸음이 더 살아나요. 11번 댄싱스타는 무조건 더 뛰는 말로 봅니다. 그래서 11번 댄싱스타 그리고 12번 스마트 마린 이 두 마필을 강하게 읽어주시고 지금 인기 마필들이 가만 보니까 너무 불안하네요. 뭐 원더풀 휴머, 불꽃놀이, 투투랩터 뭐 이런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12월 11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5경주도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6번마 해답이라는 마필이 아마 여기서 배당팔이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너무나 강했죠. 12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휴양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바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내측으로 좀 기대는 악벽이 심하긴 했습니다만은 공백기를 단숨에 극복을 했어요. 이게 다른 질병도 아니고 천지굴건염, 경주마로서는 치명적인 질병 아닙니까? 그 천지굴건염을 극복을 하면서 10월 22일 날 자력 입상 성공했고, 근데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해서 11월 4일 날은 그 재검을 받았거든요. 재검을 받을 때 보니까 왼손 채찍을 대면서 나름 이렇게 걸음을 살려내려는 노력이 많았어요. 근데 직전 그 11월 13일 날은 워낙 상대들이 좀 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금 인기 1위로 팔릴 사이즈냐 과연 그거는 좀 고민이 돼요. 내적으로 기대는 악벽도 좀 문제가 있고 가만 보면 이번 경주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번마 해답이 여기서 강축으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하자. 여러 가지로 이 마필을 세게 읽어주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마 소아라 천왕은 직전에 1000m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사실 이 마필은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가 못하거든요. 1000m도 좀 정계운이 좋아야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 이런 상황은 조금 조심을 해야죠. 7번마 특별스타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보여줄 걸음은 분명 더 있습니다. 이게 10월 8일 경주에서 마체중이 25kg 늘었어요. 그리고 10월 29일 날은 또 6kg가 빠졌고 직전 경주도 마이너스 1kg. 그러니까 이게 10월 8일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마체중이 25kg 늘어나면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체중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9번마 소박한 인생은 이게 지금 계속 안 가고 있는 말인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빠른 선행마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여기서 선행을 쏘고 나설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전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다. 아마 이 9번마 소박한 인생이 1번, 2번 게이트 안쪽으로 돌았으면 아마 이걸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하지만 감량 기술 안전히 교체가 됐고요. 6번마 해답보다는 9번마 소박한 인생이 더 빠르다. 그래서 고배당은 9번마 소박한 인생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11번 비키라인은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인데 사실 직전에 앞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어부지리로 3차까지 온 거고 이런 거 인기마로는 안 봅니다. 이거 인기마로 팔릴까요 이게? 어서풀 팔리겠네요. 가면 이거 세게 보지 않습니다. 11번 비키라인은 7번마 특별스타 7번 특별스타가 당일 현장에서 마체중을 점검을 하고요. 승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충분히 노르볼 배당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6번마 해답이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교차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번마 최강 오피서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충마를 놓고 6.5배짜리를 적중을 했는데요. 또 9월 23일 날도 2배짜리 압축마권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만 적중을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너무나 약해요.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인기마로 공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인기 1위로 팔리겠네요. 가만 보니까. 근데 최강 오피서는 요거는 최근에 뛰었던 그 상대들이 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번마 아델의 진주가 승군전이긴 하지만은 직전 경주 또 데뷔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이걸 4.4배를 압축 맞고 때려 먹었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선행 찬스입니다. 그래서 3번마 아델의 진주 봐줘야 되고 5번마 인디언 치프는 10월 14일 경기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꺾었죠. 이거는 그동안 거품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는 자력 승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렇게 깨진 거고요. 6번마 삼형제는 직전 경주에 이 44.9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 드림에이스를 축으로 놓고 삼형제 또 화정, 엑스밴드 이렇게 세 마리를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1, 2, 3, 4등이 입상을 했던 그런 경주였어요. 44.9배 배당 상당히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노렸던 이유가 뭐냐면 편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노린 거거든요. 오늘은 승군전이에요. 상대들이 강해졌습니다. 이것도 보기 어렵겠고 7번마 반지의 여전사라는 마필이 이게 상습적 이 주행 불량기가 있는 마필인데 모래를 맞으면 똑바로 가질 못해요. 모래를 맞으면 뭐 외곽으로 삐지고 막 그런 빠가시키하고 이런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모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외곽 선입을 쓰든지 아니면 선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나 보는데 안쪽에 3번마 아델의 진주가 있죠. 그래서 3번마 아델의 진주가 선행하고 반지의 전사가 외선 붙여가는 그림. 그러면 3번, 7번이 그냥 줄서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마 반지의 전사는 배당마로서는 7번마 반지의 전사 봐줘야 되고요. 8번마 모닝파크는 직전에 5.6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역시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게이트도 오늘 이게 외선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림 자체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전개 그림도. 자, 그래서 이 3번마 아델의 진주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는 3번마 아델의 진주 그리고 고배당은 7번마 반지의 여전사 7번마 반지의 여전사 7번 반지의 여전사가 배당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삐지는 악병만 없으면 되는 마필인데 오늘은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자, 7번 반지의 여전사를 배당마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야, 참 진짜 어접한 마필들만 나왔네요. 1번마 용두산이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겠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추를 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도무지 뭐 용두산을 빼고는 배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똥편성이었기 때문에 제가 용두산을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는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일단 전적을 보면요. 24전 2승 2차 기회 3차 기회예요. 24전 뛴 거예요. 5살짜리. 내년이면 이제 한 달 뒤면 6살입니다.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지금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중계를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3번마 핫작품이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는데요. 강민 시원하게 꺾어드렸죠. 그래서 새벽 불꽃에 브라보 진선미를 그때 8.4배를 압축 막거드로 찍어 먹으면서 인기마로 팔리는 3번마 핫작품은 그냥 꺾었습니다. 그 전에 10월 9일 경주도 보면 그 외곽에서 몰아가지고 이렇게 선행마 외곽까지 딱 붙여놓은 거예요. 10월 9일날 용두산과 같이 뛸 때. 그러면서 끝걸음이 더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보고 직전에 꺾었는데 그러면서 3차까지 온 거는 나쁘지 않은 걸음이었다고 봅니다. 5번마 에바로드가 이게 인기마로 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포기한 마필이에요. 이게 8월달에 감히 적중했죠. 이걸.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는 아예 안 된다라고 그냥 꺾었던 마필인데 오늘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을 잘 만난 거예요. 4번마 보네블루도 19전 1승인데 이게 추입이 좋긴 한데 자력 추입이 또 안 돼요. 이게 앞선이 무너져야 좀 어떻게 어부지로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자, 그래서 충마를 잘 잡고 가야 될 텐데요.
조인걸의 2번마 새벽 여신을 주목합니다. 이 마필이 10월 2일 경주에서 그때 이글삭스 대장금과 같이 뛰었을 때 강민이 고배당으로 인기 9위였는데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이에요. 제가 이걸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까 하다가 현장에서 충마를 요걸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실전 마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외곽에서 초반에 선두권에 붙이려고 힘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마 신차 3차까지 왔고요. 10월 29일 경주를 보면 스타트는 좋았어요. 초반에 이렇게 튀어나온 스타트는 좋았는데 워낙 그 외곽 있는 마필들이 강하게 밀고 가다 보니까 점점 대하시가 이렇게 밀리면서 뒤로 쳐졌다가 그대로 그냥 착순권에서 끝나버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는데 참 재수가 없을래니까 말이 스타트 나오다가 그냥 꼬꾸라질 뻔해요. 꾸벅하면서. 그러면서 뭐 초반에 붙지 못하고 깨졌어요. 하지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요, 새벽 여신이 그냥 선행입니다. 그냥 독땡, 단독 선행. 2번마 새벽 여신은 여기선 축이다. 선행하기 때문에 단독 선행 그냥 버틴다. 축 2번 놓고 갑니다. 2번 놓고 가는데 후차권에서 뭐 별 능력 없는 마필들이 고만고만하게 팔리는데 후차권은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경마로 갑니다. 부산 교차 3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 5번마 불아하 그리고 1번마 투데이 지금 19조 마방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하고 있네요. 유현명 기수가 지난주까지 97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수공 기수가 91승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서수공 기수가 8승을 챙기면서 99승 그리고 유현명 기수가 97승이에요. 2016년 다승 경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수공 기수가 기승전지 3위를 먹어버렸네요.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유현명 기수가 이번 주에 또 거리를 벌려야죠. 승수를 챙겨야 됩니다. 19조 마방에서 1번마 투데이와 5번마 불아 두 마리가 출전하는 이 두 마필 중에는 강민이 1번마 투데이를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5번마 불아하가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9월 달에도 나올 때마다 또 10월 9일 날도 실전 막건으로 노렸고 직전 경주도 뭐 6.1배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어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아라는 마필을 강민이 실전으로 계속 노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불아가 최근에 뗐던 경주는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이었어요.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었다. 상대적으로 1600m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아를 강하게 노렸는데 오늘은 1400 일단 경주거리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선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는 1번마 투데이가 여기서 단독 선행이거든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1번마 투데이가 단독 선행하고 6번마 불아하가 쫓아가는데 1번, 6번이 깜빡이로 팔려요. 하지만 지금 보여준 액면으로는 5번마 불아하가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거든요. 그래서 쌍승식은 좀 뒤집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마 투데이를 충마로 놓고 4번마 리타컨트리 또 4번 골드선은 8월 21일 경주에서 강민이 25.4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또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무조건 더 뜁니다. 직전 경기도 강민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마필이죠. 더 뜁니다. 이건 더 뛰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마 골드선 외곽의 8번마 미스블루가 6월 26일 경주에서 강민이 14.6배를 적중을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추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인기 많은 팔스는 계속 꺾었어요. 근데 6월 26일 경주에서는 그때 선행마가 굉장히 약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노렸는데 그 뒤로 6월 26일 날 입상을 하고 최근 경주 꾸준하게 걸음이 있는 거예요. 7월 17일 날도 착차가 거의 없었고 직전 경주 자력 입상을 성공했고 이런 마필들은 이건 좀 늦발음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을 했는데 쫓아가는 전개를 오히려 끝걸음이 더 나온다. 단순 선행만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까지 가능하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하더라. 요거 봐야죠. 8번 미스블루. 자, 그래서 1번, 5번이 깜빡이로 팔려요. 5번 불아가 강축으로 팔립니다만은 여기서 충마는 1번만 투데이를 놓고 19점 마방에서는 투데이를 충마로 놓고 오히려 후차권에서 3번 리타컨트리나 4번 골드선,
8번 미수블루까지는 배당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마 스타보니비가 직전 경주 이철경 기수가 999 폭탄 배당을 터뜨렸는데 사실 직전에도 강민이 째려보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 스타보니비라는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올해 초에 1700에서 그때 이현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러니까 2월 달에도 26배를 적중을 주력 승부로 때려 먹었고, 또 4월 달에도 25배를 때려 먹었을 때 1700 경주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1700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철경 기수가 기승술이 많이 부족한 이철정 기수가 초반에 선행을 노리려다가 실패를 하면서 계속해서 3열 외곽 자리를 못 잡고 뺑글뺑글 외곽을 도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착을 지켜내면서 999 폭탄을 터뜨렸는데,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특히 1700에서는 코너가 꺾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힘한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스타보니비는 1700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은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어요. 자, 다만 이게 깜빡이로 팔리면 배당 가치는 없는 거죠. 이철경이 믿고 깜빡이 어떻게 배팅 들어갑니까? 이철경이 깜빡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1번 스타보니비가 1번 게이트 이점은 너무 좋은데 외곽에서 10번마 친친짠이 되든 안 되든 밀고 가요, 선행은. 그러면 스타보니비가 안쪽에서 처지는 그림이고, 그 외에도 지금 선두권에 덤벼볼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1번마 스타보니비가 1700이 적정거리 출전이고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지만은 인기 1위로 팔리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번마 친친짠은요, 선행은 갑니다. 근데 거리 적성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1700에서 과연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3월 6일날 휴양하기 전에 3월 6일날 초반에 선행을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건너편에서 선행을 뽑아 넘어갔는데 그 페이스 자체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티질 못하면서 착차가 크게 깨진 거예요. 10번마 친친짬도 여기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700m 자력 버티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칫 1번 스타보니비와 10번마 친친짠의 선두권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1번 11, 1번 10번 이 두 마리가 모두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결국 이번 7경주는요. 앞선 전개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선두권에 덤벼볼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전개도를 그리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던 레이스거든요. 자, 이번 7경주는요. 터집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승부를 아껴두고 있는 고배당 복병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또 강민이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직전 경주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렸지만 강민이 축으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쉬움이 남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 고배당 축마. 계속해서 고배당 축으로 놓고 가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 다시 한번 놓고 갑니다. 1700이기 때문에 또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됩니다. 돼요.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보다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났는데 안 팔려요. 당연히 강하게 노려야죠.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고배당 축마를 놓고 과감하게 공략하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혼합 3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위원명의 6번마 해야입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위원명 기수는 현재 서승 기수와 다승 경쟁 중이에요. 서승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 정지에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명 기수는 두둑하게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공은 필연인데 마필의 사이즈도 한 수 위죠. 6번마 해야라는 마필은 역대 최고액 수익가를 기록한 마필입니다. 3억 945만 원이에요. 가장 비싼 마필입니다. 여태까지 수입된 마필 중에 가장 비싸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플라이톱
퀸이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서울 16조 마방의 플라이 토킨. 그 플라이 토킨이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100만 원. 그리고 이 해야가 3억 900만 원. 가장 비싼 마필이죠. 이 플라이 토킨이라는 마필도 단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다가 또 부산 경마장에서 또 이적을 했죠. 그 29조 마방에 이적을 해서 폐마가 결국은 됐는데 어쨌거나 이 비싼 말들은 그 값을 합니다. 6번마 해야, 6번마 해야는 데뷔 전부터 뭐 쌍대가리 의심하지 않았고요. 직전 경기도 제가 현장 녹음해서 복승식 의미 없다. 1.1배라도 높으면 쌍식으로만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부러질 때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마필들은요. 그래서 6번마 해야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차권에서 지금 19조 마방이 또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2번마 가보스타와 7번마 황제 탄생 이 두 마필 모두 가능성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근데 이 7번마 황제 탄생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또 뛰었던 상대들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마 황제 탄생은 뭐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안쪽에 1번마 카우보이 캡틴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는데 역시 편성이 좀 셌죠. 하지만 1400은 놓고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또 오늘은 1번 게이트를 다시 한번 잘 뽑았기 때문에 최적 선입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해야를 놓고 후착권에서는 7번 황제 탄생, 1번 카우보이 캡틴. 자, 6번, 7번 배당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6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하는 교차로에서 4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700m라는 것이 변수예요. 7번마 허니버터 니노는 직전 경주에서 12.6배를 압축 막권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1700 동일 거리인 건 좋아요. 하지만 승군전에 상대들이 좀 강해졌죠. 이게 초반에 선행을 10번만 넣는 에이스 지금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가 조금 어렵겠고 5번만 스모키 베일이 선행을 갑니다. 5번 스모키 베일이 직전 경주 선행마 외곽에서 바로 붙여가면서 그냥 앞선에서 따랑으로 끝나버렸는데 그 정도 순발력이면 5번마 스모키 베일이 여기선 선행을 가요. 그러니까 5번마 스모키 베일 선행하고 7번마 허니버터 니노가 선위권에 붙어가는데 직전에 뛰었던 그 페이스 너무나 약한 편성 아닙니까? 그야말로 진짜 똥편성, 가장 약한 똥편성에서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간 거랑 이번에 오바마 스모키 베일이 선행을 끌고 그 빠른 페이스를 힘을 써서 쫓아가야 되는 그 상황하고는 분명 다르죠. 그래서 7번 허니버터 니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결국 앞선 전개는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2번마 카원. 2번마 카원을 강하게 노립니다. 이게 2억 원짜리 비싼 마필인데요. 2번마 카원은 직전에 선두권이 이 스타 보닙이라는 마필이 물론 이철경 기수가 말을 좀 잘 못하긴 했습니다만 어설프게 타면서도 어쨌거나 앞선에 끝났고 또 그 23조 매직퀸이 그냥 오면서 999만큼 폭탄 배당이 터졌던 그런 삼상승식이 15,000배가 터졌던 그런 경주죠. 쌍식이 3,000배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어쨌거나 그 경주인데 이게 그 취입으로 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그냥 힘 한 배를 적절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날라오다가 될 듯 하면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보니비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에서 넘어가는 마필들이 많았는데 그 넘어가면은 그 외곽을 또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끌리듯이 스타보니비가 타면서 그 앞선이 죽지 않았던 경주. 그래서 2번마 카원이 오늘은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번마 카원은 여기서는 놓고 가야 될 마필이다. 5번마 스모키 베일이 1700 첫거리 선행을 가는데 요거는 좀 현자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거예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2번마 카원을 배당가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노려줄 필요가 있겠고 4번마 가을의 전설이
직전 경주 실점 변화를 보였어요. 제가 한 번도 실점 막건으로 추천되지 않았는데 물론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참고 가서 한 발을 더 썼던 내용이 나쁘질 않았고 안쪽에 1번마 스마트조가 이게 강등이 된 마필이죠. 강등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1700 경주거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1번마 스마트 쪽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1회 8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딱 3마리를 봅니다. 3마리. 1번마 스텔스가요. 이게 4월 10일날 K레이컨 마일 대상 경주, 또 5월 15일날 코리안 더비, 7월달에 농림부 장간배, 이 3관마 경주를 계속 출전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직전 경주는 강민이 쌍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대가리를 왔는데 마지막 폭발하는 끝걸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순군전의 상대들은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1800 거리 경쟁력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핸디캡 부담 중량이 순군전에서 53까지 떨어졌는데 그동안 계속 이 별정 경주를 출전하면서 57을 달았던 거 아닙니까? 대상 경주에서. 근데 53이면은 막판 추입이 가능하다. 다만 너무 뒤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는 없지 않아요. 9번마 중앙대를 이건 참 데뷔 초부터 정말 센 말로 봤는데 이게 2억 원짜리 마필 아닙니까? 2억 원짜리 마필. 직전 경주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10월 14일 날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3착을 왔는데 살아난 걸음이라고 보고 직전에 한번 다시 노렸는데 영 매갈 없이 풀빵처럼 무너졌어요. 하지만 1800은 적정거리라고 봐줍니다. 그래서 9번마 중앙대에 봐야 되고 5번마 상승 주니어가요. 직전에 순군전에 바로 2차 입상을 성공했는데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 마필은. 그래서 다실바 기수 제한장이고 앞으로 보여줄 게 많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상승 주니어를 역시 강하게 노립니다. 지금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4번마 라이징 브라보는 제가 이 마필도 5월 달에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 꺾었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 내용이 제가 여기다 체크를 해놨어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승부 없음. 그 뒤로 공백이 길어졌죠. 공백이 길어지면서 복귀전에서 10월 28일 날 바닥스럽고 직전에도 바닥스럽고 예전 사이즈로 보면 이게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4번 라이징 브라보는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 또 의지를 밝혀드립니다. 직전 경기도 제가 그냥 책임지고 꺾어드렸던 마필이죠. 7번마 소울 블레이드가 이게 인기 바로 팔리겠네요. 그런데 이게 선행을 일단 앞선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쫓아가야 되는데 1800 늘어난 경주 거리가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되겠네요. 가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 9번, 10번. 2번, 9번, 10번. 2번, 9번, 10번. 이 세 마리를 세게 봅니다. 2번, 9번, 10번. 그래서 기본 세 마리를 복조로, 세 마리 복조로 공략하시고, 텐 넣고 1번, 9번 쪽으로 좀 더 배팅 강도를 좀 올리면서 중배당 압축 막건을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후반부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2번마 베어킨 트로피, 3번마 소통시대, 그리고 외곽의 12번마 해마루,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 요소가 있어요. 2번마 베어킨 트로피는 직전에 33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이고, 또 7월 24일 날 KNM배에 출전한 이후에 공백기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문제는 1800m 거리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베어킨 트로피는 검증이 필요하다. 1800m는 무턱대고 지금 첫 거리 도전에서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는 뜻이고요. 3번은 소통시대가 직전에 대통령배 대상경주에 떴기 때문에 대상경주에서 떴던 마필 일반 경주 안 되겠냐. 대체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대상경주 떴다. 대상경주에서 바닥을 쓸어서 일반 경주 내려온 마필들. 그리고 그 전에 9월 달에 또 7월 달에 계속 입상을 했던 마필이잖아요. 6월 달에.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강민 정말 불안한 마필로 봅니다. 왜냐면 직전에 대상경주는 상대들이 강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토를 달 내용이 없어요. 근데 9월 25일 날 보면요. 상대들이 정말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1군 경주는 레이팅이 있어요. 81점부터 140점까지가 1군 경주인데 이 소통시대가 떴던 레이팅을 보면 9월 25일 날은 레이팅이 100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은 95점 이하. 근데 끝걸음이 여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6월 12일 경주도 보면은 95점 이하의 경주에서 약한 편성에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깜빡이로 팔렸는데 깨진 거예요. 3번 소통시대를 과연 어떻게 여기서 충마로 믿고 가느냐. 강민 인정 못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마필들이에요. 자, 외곽의 12번만 해마루가 직전에 뛰었던 경주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자력으로 대가리를 쳤는데 경주 내용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7월 30일 경주 보니까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내측으로 기대는 압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그런 모습도 없었어요. 그리고 레이팅도 140점 이하에서 놀았던 마필 아닙니까? 7월 30일 날 레이팅이 140점 이하였고 그리고 10월 29일 날도 레이팅이 140점 이하. 강한 편성에서 놀았던 마필이에요. 다만 직전에는 140점 이하에 출전하면서 부담 중량이 52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시 부담 중량이 57 늘어난 거예요. 못 믿죠 이거. 게이트 외곽으로 빌려있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도 아니죠. 빛의 왕자나 광복 70이나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잖아요. 다이나믹 질주도 그렇고. 결국 이번 경주는 지금 인기마 2번, 3번, 12번 이 세 마필 중에 충마 없어요. 2번, 3번, 12번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1군 경주가 계속해서 고배당이 터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번 경주도 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좀 과감하게 강민이 노리는 마필이 지금 2마리가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어요. 한 7위권, 8위권 되는 말을 충마로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도 터지는 경주,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경주 갑니다. 2월 11일 부산 교차 레이스 5경주 6경주죠. 죄송합니다. 6경주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문제의 마필이 나오네요. 5번 마 페로디도 포모로이. 6월달에 SBS 한일 그 대항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강민이 이 최강실러의 페르도 포모로이, 최강실러를 충마로 넣고 페르도 포모로이의 단통, 거의 단통으로 때리면서 13배를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1일 경주는 코리아 스프린트. 그때는 너무나 강했죠. 외산 마필들. 일본 마필 슈퍼자키가 우승했던 그 지완 경주. 너무나 강했고 직전 경주 이게 인기 1위 강축으로 팔렸는데 강민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김용근 기수가 19조의 연대 상황도 좀 조심스러웠을 뿐 아니라 메인스테이는 안정적인 축이다. 그리고 오뚜오뚜가 선행을 하는 그 그림에서 이 페르도 포모로이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그림, 그걸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페르도 포모로이라는 마필은 거리 적성이 정말 작기 때문에 1200까지만 딱 잘 뛰는, 1200도 좀 버거운, 1000m면 좀 넉넉하고 그런 사이즈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로 이걸 축마로 놓고 가지 않고 그 메인스테이를 축으로 놓고 갔던 경주입니다. 아마 이 페르도 포모로이가 유연병 기술 안전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인기 2위권, 3위권 그렇게 팔릴 거예요. 근데 강민은 이 마필의 기본 사이즈를 세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단거리에서 선행을 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물론 여기서 선행을 가요. 선행은 갑니다만은 1400 경주거리는 정말 후달립니다. 이런 마필은. 그래서 오버마 페르도 포모로이가 다시 뛰어도 메인스테이는 이기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4번 메인스테이는 지난주에도 브리더스컵에도 제가 원더월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필의 혈통 자체가 굉장히 좀 강민은 이 마필의 혈통적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난주에 원더월도 실전만큼 강하게 노렸는데 착순권에 왔고요. 4번마 메인스테이, 4번 메인스테이는 여기서는 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메인스테이는 또 된다. 1400이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인디안스타가 선행이 갔던 9월 9일 경주에서 인디안스타를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서 자력으로 때려잡은 마필이에요. 2번마 마천볼트가 9월 11일 경주에서 그 슈퍼자키 후착으로 들어가면서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서 2착을 들어가면서 고배당을 터뜨렸죠. 직전 경주 강민이 뭐 쌍대가리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단독 선행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쫓아가는 전개입니다. 물론 선투입이 다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감량 기술을 태워놓고 승부 안 할 이유도 없죠. 무조건 가는 건데 전개 상황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요. 오히려 6번마 서울블릿이라는 마필이 10월달 경주에서 그때 국제신문배에서 파워블레이드와 19점 마방에서 한 집 똘똘이로 단통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인기마로 팔린 마필들이 19조의 그 연대가 걸린 기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인기마로 팔렸던 그 한강의 기적 제가 뭐 시원하게 꺾어 잘라드렸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거나 직전 경기도 강민이 충마로 놓고 요걸 때렸는데 선행 선입이 다 됩니다. 특히 1400이 이 마필의 최적된 경주 거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4번과 메인스테이는 여기서는 뭐 또 왔다. 4번 놓고 아마도 인기 1위 2번 마천볼트가 강축으로 팔 텐데 전개상의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6번마 서울블릿이 선두권에 묻어가다가 한 발을 더 쓴다. 그러니까 5번 페르도 포모로이가 선행을 하고 바로 2반매, 3반매를 물고 가는 마필이 4번, 6번이거든요. 그래서 페르도 포모로이 죽으면 4번, 6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4번, 6번이 배당이 은근히 짭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2번만 마천볼트가 강축으로 팔리고 5번 페르도 포모로이가 거의 뭐 2, 3위권 팔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제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배팅의 중심에는 4번마 메인스테이를 세워놓는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식경주입니다. 혼합 상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토요경마 1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근데 분할이 되는 건 좋았는데 이번 식경주는 선행마들이 잔뜩 몰려있는 편성이고 토요경마는 상대적으로 좀 선행마가 덜 포진된 그런 편성으로 짜여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번 식경주는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판택입니다. 지금 뭐 1번부터 7번까지 다른 경주에 나왔으면은 그냥 단독 선행을 다들 뽑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지닌 마필들이에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 그래서 선두권 전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떤 놈이 선행을 장악하느냐. 그리고 이런 경주는요. 선행이 꼭 선행이 아니라도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을 찾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강민이 노리는 마필 4번마 그레이스 시티입니다. 직접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 상대들이 좀 강했고 선두권이 빡빡했는데 선행을 나서고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 데뷔전에서 보면 3위권 전개를 끌어가는데 모래를 많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까지 왔어요.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거든요. 초반에 안쪽에서 선행을 선행 못하고 선행마 뒤에 바짝 붙여가다가 그 페이스를 이게 3, 4코너에서 외곽을 가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행마 외곽까지 바짝 붙여놓고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가리까지 쳤는데 4번마 그레이스 시티는 능력마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4번마 그레이스 시티를 놓고 공략하는데요. 2번마 에이스 러너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지만 제가 꺾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거품기가 있어요. 그리고 6번마 듬지기 단순 선행마의 한계를 벗어나서 쫓아가는 전개로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다. 다만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강하진 않았고 또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이었다.
이게 인기마로 팔리면 좀 조심스럽죠. 7번은 청상의 별은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렸는데 책임 삭제 절대 한다는 말로 제가 웬만하면은 그 절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음성에서. 근데 절대 한다는 말로 제가 청상의 별을 꺾어드렸습니다. 왜?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되고 10월 2일 경주는 정말 그 선행만 하면 뺑뺑 잡아도는 그런 주로 해서 보내줘 버렸잖아요, 청상의 별을. 그러면서 들어온 거지 이게 능력 사이즈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역시 외곽에서 선행을 못합니다. 후자권에서는 의외로 좀 배당이 엮여 들어가는 그림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7번의 단촐한 편성입니다만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4번 그레이스 시티, 3번 그레이스 시티를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1호경만 마지막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불안해요. 12번 슈퍼코만도는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 삭제했던 마필입니다. 안 된다. 이 마필이 7월 17일 경기에서 스토리텔링을 6마신 이길 때의 그 페이스가 그 경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10월 2일 경주에서 강민이 노렸는데 초반에 선행을 내리고 쫓아가면서 딱 그 결정타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 9월달 경주를 또 복귀를 해보니까 이 마필은 자기가 가야 되는 그 페이스가 있어요.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직전 경주는 제가 이거를 인기 1위 팔렸어도 꺾었어요. 자, 오늘은 직전보다는 페이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구간 타임을 계산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다만 지금 부담정이 2.5km 늘어났고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이다. 이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마라고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마 블레이징 스타도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이것도 책임 삭제해드렸죠. 올 봄에 39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꺾었던 이유는 초반에 선두권 외곽 전개를 풀어가기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초반에 힘쓰면은 끝걸음이 부족한 그런 걸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야 되고 또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그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번 블레이징 스타는 직전 승군전에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그렇게 깨진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번만 블레이징 스타와 12번 슈퍼코만도 깜빡이로 팔리는데 깜빡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6번만 동촌의 아침이 이게 또 직전에 나름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수 있어요. 그런데 편성은 너무나 약했고요. 그리고 9월 25일 날 또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죠.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는 쫓아가다가 무너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6번마 동촌의 아침도 발전 기대치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이 인정 안 해요. 이런 마필들. 반면에 지금 1400이기 때문에 무조건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가 있습니다. 2번마 절묘한 선택이 원래는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는 선행을 나서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는데 9월 10일 경주를 보면 스타트 나오면서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로가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힘한 배가 더 잘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승선 전방에서 끝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복귀 내용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마 절묘한 선택은 거의 인기 순위가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마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더 있습니다. 11번 S로즈도 10월 9일 경주에서 강민이 125.1배를 승부 경주로 적중했던 마필인데 원래는 선행만데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살려내고 있어요.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부분이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자, 이렇게 지금 숨겨진 복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번과 썬더캣 같은 마필도 직전에 복귀를 해보면요 깜짝 놀라요. 지금 마지막 11경주가요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세우는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마지막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꼼꼼하게 최근에 한 12회 전적을 복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일반 책들은 4회 전적만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는 그 시리즈는 12회, 강민이 12회 전적을 보거든요. 12회 전적을 보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 고배당 충마 있습니다. 쉽게 끝난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두둑한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 구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호 경마 UCC를 마치겠습니다. 강민 또 현장에서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